헤어진 후 매달리면 내 가치가 더 낮아지잖아요? 결국 내가 매달리지 않고도 상대가 먼저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이별 후에 우린 너무 아프고 상대 없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자꾸 매달리게 되죠.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매달리지 않고도 상대가 먼저 고백하는 법에 대해 쫙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먼저 고백하게 하는 법 첫 번째, 이별을 받아들이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 해놓고는 얼마 후에 다시 붙잡으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헤어진 통보를 했는데 상대가 덤덤하게 받아들인 경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던 게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 않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나도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내가 헤어지자고 밀어냈더니 상대도 날 똑같이 밀어내. 그럼 그 멀어진 거리만큼 서로가 단절되었다고 느끼고 그 단절된 느낌은 상실감을 불러일으켜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바로 오케이를 해버리니까 말을 바꾸는 경우요. 아니 헤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기도 하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밀어낸 거리만큼 나도 동일하게 밀어내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나도 너한테 마음 없어 잘 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어렵게 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수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상실감이다. 그리고 상대를 당황시켜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다. 잊지 마세요. 상대가 먼저 고백하게 하는 법 두 번째, 상대가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기. 헤어지고 나서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이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회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핵심은 상대가 얼마나 상실감을 크게 느끼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그 상실감을 얼마나 크게 느끼게 만들어 보셨을까요? 공백기를 가져라? 공백기만 가진다고 상대가 상실감을 느낄까요? 아니겠죠? 나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어야 상실감도 느낄 텐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왜? 난 아직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린 아직 다 맞춰보지도 못했고 그만큼 난 아쉬움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렇게 매달리는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발생시켜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헤어지자는 얘기를 한 사람 입장에선 상대가 매달릴수록 안심을 하게 돼요. 얘는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언제든지 내가 손만 뻗으면 다시 가질 수 있겠네? 하면서요. 이별 후에도 미련이 뚝뚝 흐르고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더더욱 안심하게 되겠죠. 안심이 된다는 건 다시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해서 나를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건 내가 저걸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저거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상실감을 느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가 않죠. 이 말은 여러분의 존재가 안 소중해서 상대가 상실감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상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줬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달리고 미련 있는 행동을 다 보여주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상대는 상실감을 느낄래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별하면 다들 슬프다고들 하는데 난 괜찮은 걸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이 정도밖에 안 좋아하나 봐. 이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던 결과는 아니죠. 그런데 나는 자꾸 내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미 너무 많이 매달리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추천드릴게요. 꼭 한번 보세요. 상대가 먼저 고백하게 하는 법 세 번째, 나의 가치 어필하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헤어지는 우리는 너무 간절하다 보니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붓죠. 모든 것을 다 노력하겠다. 내가 다 잘하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지킬 수 있는 말 맞을까요? 그리고 또 뭘 어떻게 노력하고 잘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과연 상대 입장에서 와닿긴 할까요? 내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더라도 이런 말은 당장 내 감정에 의해서 붙잡는 걸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과한 표현 앞에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거절부터 하게 돼요. 심지어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상대는 이제 역지값이 더 높아지고 더 단호해질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모습은 여러분이 가진 매력이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이 보이는 그 태도 때문에 가치가 낮아 보이게 돼요. 문제는 바로 이거죠. 가치가 낮은 걸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상대가 필요해. 이거를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해로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재회를 바라는 게 누가 되죠? 상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그 대상은 분명히 매력적인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매력이 있다는 건 다르게 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당연하죠? 매력적이지 않은 걸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매력은 단순한 이끌림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매력을 높여서 가치를 키우면 상대는 여러분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죠. 물론 단순히 살 빼고 책 읽으라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건 무엇인지를 탐색해 봐야죠. 근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이런 생각 틀렸나 봐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가치를 타고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가치는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매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외모가 좀 출중하면 당연히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외모가 평범한 사람도 매력적이라고 평가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외모는 평범한데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매력은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의 강점, 그 매력부터 찾고 발굴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별의 아픔 때문에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상대가 날 저렇게 싫어하는 걸 보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담 들어오시면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찾으면서 상대가 나의 어떤 점에 끌렸는지를 찾아요. 이게 곧 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상대의 결핍일 수도 있고 상대가 나를 놓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않고도 건강한 재회를 할 수 있겠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마냥 슬픔에만 빠져있기보단 저희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내 자존감 다 깎아먹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만 보내진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상대가 먼저 고백하는 법에 대해 쫙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